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기관이 IT, 특히 반도체 업종을 순매수한 덕분에 0.66% 올라서 2,360선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화학과 기계 또 전기 전자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화장품이나 자동차가 포함된 운수 장비 업종이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상승이었고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0.24% 상승한 65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국내장이 어떻게 반응이 될지 반영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시장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참여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지지 않는 법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주도주 투자의 전략가 권홍섭.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야심찬 탑10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두 분의 종목 수익률 자랑을 해볼 텐데요. 송동현 팀장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동훈 아나텍입니다. 어제장에서 10%나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8월 29일에 주셨던 추천주 지금 1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의 종목도 있는데요. 9월 5일에 이달에 주셨던 녹십자 셀이 지금 1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두 종목 모두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수익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 나고 있는 거고요. 송동현 팀장님의 동훈 아나텍부터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동훈 아나텍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듀얼 카메라에 대한 그런 반도체 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장화에 대한 그런 동훈 아나텍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점, 그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동훈 아나텍은 휴대폰, 태블릿 등 이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개발해서 고객사에 판매하는 팹리스 업체라고 이제 합니다. 설계와 개발만 하는 업체를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하는데, 주력 제품이 이제 모바일용 자동 초점 구동 칩이라는 이제 칩을 생산하는데, 지금 듀얼 카메라가 점차적으로 이제 보급화가 되면서 자동 초점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그 칩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단가적인 측면도 올라가고 있고, 휴대폰 내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훈 아나텍에 대한 칩이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전장화가 되면서 그에 관련된 이제 칩도 동훈 아나텍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 지금 흐름도 괜찮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님의 동훈 아나텍은 오늘도 관심 종목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고요. 제가 좀 헷갈렸는데 어제 10% 오른 게 녹십자 셀이었네요. 권홍섭 연구원님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 녹십자 셀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수급이 양호해지면서 최근에 기가 매수세로 인해서 급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녹십자 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이뮨셀 AC
즉 그 항암 치료제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이제 최초로 100억 원을 돌파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상승하고 처방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녹십자 셀에 가지고 있는 그 원천 기술력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유전자 관련해서 그런 유전체 검사 관련해서 사업이 또 영위할 수가 있고, 앞으로 또 이제 CMO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공장 증설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주식은 가치는 한 6만 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지만은 약간 좀 조정 기간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네. 약간 좀 이제 1차적인 조정이 왔을 때 한 4만 원 정도에서는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이제 조정 기간이 짧게 끊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한번 그 체크를 하면서 매집을 천천히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장에서 10% 가까이 올랐던 녹십자셀, 어제 종가가 41,0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 6만 원까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추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 됐는데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부터 여쭤볼까요? 네, 우선은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우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좀 최근에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전기차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이나 이쪽에서 또 매수를 하고 있는 바이오 쪽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그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우선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릴 종목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삼성그룹에서 2007년부터 이제 좀 신수종 사업으로 태스크포스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부터 해서 이제 계속 좀 성장해가는 그런 회사인데요. 전체적으로 10년 만에 지금 그 동물 세포 그 배양 기반을 통해서 그 CMO 시장에서 이제 1위 자리를 좀 넘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그 운영력을 그 바탕으로 해서 시장 진입에서 좀 전체 잠재 고객들한테 큰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동물 세포 배양을 기반으로 해서 항체 의약품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탁 그 생산에서 그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자회사인 그 바이오 SP에서 통해서 삼성 그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 바이오 SP 같은 경우에 엠브럴 시밀러를 그 유럽에 최초로 좀 공급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휴미라든지 헙세팅 같은 경우는 공동 그 1위를 출시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급성 췌장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다케다와 함께 그 바이오 신약 공동 개발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동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성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1공장에서는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 생산 물량이 일부 이연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1공장의 가동률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2공장이 또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해가면서 2공장의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이익도 꾸준하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공장도 올해 그 연말에 좀 이렇게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캐파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3분기가 지나면서 이런 가동률이 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고, 18년도 이후에는 더 이제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그 흑자 경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종목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고, 이러한 차원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한 33만 원대 정도를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온다면은 한 25만 5천 원 밑으로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소폭 오르면서 출발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향후의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어제장에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분석해볼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어제 5%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이고 전기전자 업종 어제장에서 3,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일제히 올랐었는데 그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삼성전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굿25 송동현 팀장님께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이제 삼성전기는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MLCC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죠. 지금 MLCC가 굉장히 수요보다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듀얼 카메라에 대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특히 고부가 가치의 MLCC 업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의 무라타 와 이제 삼성전기 이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두 업체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삼성전기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MLCC라는 것은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폰 7의 경우는 MLCC에 대한 수요가 7의 경우는 한 800만 대, 근데 A으로 들어오면서 1000만 대 정도 이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다는 것은 이제 핸드폰의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얇아지면서 그만큼 이제 MLCC에 대한 그런 고부가 가치의 어떤 기술력이 좋은 MLCC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1등, 2등인 만큼, 그리고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의 MLCC를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자동차 그 전기차 쪽의 MLCC로 이제 사업을 좀 이어나가고, 따라서 휴대폰 쪽의 MLCC에 대한 수요는 이제 삼성전기가 또 도맡아서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앞으로의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소 많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신고가를 뚫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어제 1% 가까이 또 조정이 나왔었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중 신저가 기록이 됐는데요. 네이버는 어떨까요? 앞으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이버가 이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두 분의 의견이 부정적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는 좀 어렵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권홍섭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정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그 악영향으로 수급 자체가 좀 많이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구글이 그 공정위에서 어느 정도 또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는 또 네이버가 공정위에서 뭐 좀 독점적으로 어떤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이 악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정책적 방향이 어떻게 좀 그 네이버한테 좀 어떻게 이로운 정도의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그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당분간 계속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드리자면은 한 지금 지지선인 한 지금 121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주봉상 121선 지지하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에는 그 밑에 저점이 68만 1,000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동종목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면 멈춘 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의 주가 아직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투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어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부진을 거듭해오던 중국 사업을 곧 철수할 거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이마트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었고요. 앞으로 또 수익성 개선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이마트는 두 분 모두 굿팻말을 드셨고요. 송동현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이마트가 이제 그동안 중국에서의 사업이 굉장히 부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주가가 사드 이슈도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제 중국 사업을 철수하면서 조금씩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의 어떤 가격대가 좀 가장 좀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가격대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매물이 많은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이 아무래도 절감이 된다면 좀 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추석과 최장 연휴가 다가오죠. 10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어떤 이마트에 대한 국내에 대한 그런 물품에 대한 구입이 굉장히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마트 같은 그런 유통업체 그리고 식료품 업체 등 이런 업체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좀 괜찮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네이버와는 다르게 이마트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바닥을 형성해서 조금씩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이버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신라젠의 주가를 볼 텐데요. 신라젠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등극했습니다. 휴재를 제친 거고 최근에 급등세가 돋보이는데 의견 좀 들어볼게요. 3, 장중에 23%나 올랐다가 7%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짧게 듣겠습니다. 네,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적 항암 치료제를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 급등한 이유는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뭐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동종목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까지 매출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예, 그렇게 따라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9월 12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었고 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은 어떤 출발을 하고 있는지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코스피 출발 분위기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거 눈에 띄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로써 벌써 6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어제보다 0.72%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250만 원 선 회복이 됐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 기관 순매수 1위에 올랐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의 움직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3, 4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IT 관련주들의 흐름세가 좋은데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또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이 된 겁니다. 1.22% 상승한 7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어제 신저가 가까이 밀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소폭 반등세가 나옵니다. 현대차 0.37% 오르고 있고 그 밖에 포스코, 또 LG화학, 네이버까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코스피가 단숨에 2370선 회복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는 2350선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보다 0.45% 상승한 2369선, 2370선 장중 첫 터치 됐고요. 코스닥은 660선 회복하면서 어제보다 0.55%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앞서 분석했던 신라젠 어제 7%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27% 오르면서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등극해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항암제 팩사백의 기대감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1위 종목인 셀트리온, 2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오늘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6위로 밀린 휴젤 어제 2% 올랐고 오늘도 1.26%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신라젠에는 시가총액적으로 아직 좀 밀리는 상황이고요. 바이로메드, 로엔 역시 오늘 강세 출발이 됐는데 로엔은 2%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미팜과 SK 머티리얼즈가 급등세가 나왔었거든요. 코미팜 어제 7.5% 올랐었는데 오늘은 1% 정도 빠지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급등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더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으로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우선 이제 10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유니트론텍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제 유니트론텍의 우선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 추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이제 바닥을 다지고 현재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죠. 최근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은 점은 매수 타이밍으로 잡은 점은 최근에 거래량이 9월 1일 날 거래량이 나왔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평선이 현재 우상향을 하면서 현재 상승의 어떤 준비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으로서 괜찮은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되고, 그리고 주가가 계속 밑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ROE가 20%가 넘고, 그리고 퍼라든지 PBR 부분도 굉장히 저평가된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재무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제 뉴스로 접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본다면, 네. 일단 유니트론텍은 반도체 전자제품 생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서 수입을 해서 유통시키는 그런 업체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전장차에 ADAS 메모리 공급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차량용 메모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퀄컴 칩에 대한 유통, 오스코와 손을 잡고 AP 메모리 비즈니스 협력을 이제 강화했다는 또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D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국의 어떤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계속 기술력이 증가할수록 AP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니트론텍이 AP 메모리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를 좀 강화하고 있다는 모습이 향후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조금씩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에서 유니트론텍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태고사이언스는 이제 지난 6월 21일 96,000원을 고점으로 찍고 나서 73,000원 부근까지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8월 28일 날 다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바이오 쪽에서도 수급이 몰리는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흐름은 태고사이언스 굉장히 괜찮다고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 5일 동안 빠졌다가 다시 21선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차트적인 그림은 이렇고요. 그리고 한번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역시 TPX105 주름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각시장에 대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에 대한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허가 발표가 날지 모른다. 지금 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좋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SM 한번 볼게요. SM. 자, 제가 투자로 말씀드린 포인트는 차트적으로도 우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것이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두 가지 포인트로 잡는데, 하나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에서
조금 이제 눌림목 구간에 나왔을 때 주식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SM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29,950원을 추천 시점으로 드렸지만 현재 3% 현재 상승하는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또 신고가를 또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일단은 하반기에 4개의 팀, 남성 보이그룹 팀이 출격을 준비합니다. 돔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동방신기가 3년 만에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일본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방신기가 활동 시작하면 일본 쪽에서 매출이 크게 나올 것이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엑소라든지 슈퍼주니어 등도 돔 투어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높은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일본 쪽에서 K-뷰티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한류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 뭐 중국에선 사드 이슈 때문에 한풀 죽었지만 다시 일본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도 엔터테인먼트 주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볼 수 있고, 또 자회사인 SMCNC가 뭐 효린의 민박 등 이런 제작을 성공을 하면서 광고에 대한 단가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매출 상승에는 좋은 포인트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엑소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소의 성장들을 포함하면 내년 정도에는 올해 기반이면 최소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 300억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약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대감이 다 차트에 반영되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하기 때문에 SM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는 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단 슈프리마는 현재 주가 흐름이 사실 좋았다가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하지만 제 개인적인 흐름은 다시 한번 우상향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슈프리마의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초소형 센서 지문에 대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상승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런 원가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문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지문 인식 부분이 가장 이제 성장 속도가 높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의 경쟁력이 일단 뛰어난 회사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오팜 한번 보시면 네오팜 지금 사드 이슈 추가적인 이제 북한 지원 이슈가 발생하면서 사드가 이번에 또 이제 배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중국 화장품주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네오팜은 중국 관련된 이제 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에 엮이면서 계속적인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좋았고 3, 4분기 이제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아무래도 이익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펀더멘탈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런 뭐 반영된 그런 안 좋은 측면도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국면이 반드시 올 거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결국에 주가는 펀더멘탈적으로 회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네오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또 중국 진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영유아 시장은 그나마 좀 더 사드 이슈와는 좀 더 배제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영유아 시장에 진출하면 좀 폭발적인 매출세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네오팜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소형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송동현 팀장님 5종목 먼저 봤고요. 이번에 권홍석 연구원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OCI입니다. 네. 예, 그 최근에 이제 정책 이슈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쏠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주도주로서 태양광에서는 이제 OCI가 과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하반기에는 이제 그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신한금투에서는 그 영업이익을 3분기 영업이익을 거의 248억에서 423억 정도까지 올리는 그런 좀 가격한 한 68% 정도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 2019년에는 이제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거의 한 6%에서 10%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OCI도 좀 주가가 상승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그
그 상향 조정 배경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전기차 관련 또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에너지 관련 정책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OCI에 대한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은 2020년까지 태양광 설치를 또 더 추가 설치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OCI가 좀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102,500원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 3주 정도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좀 보수적인 매수가를 말씀드리자면 한 96,5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집을 한번 해보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2만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네. 녹십자셀 아까도 이제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이뮨셀 LC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호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녹십자셀이 그 과거에는 그 한 8만원 정도까지 주가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과거 가격까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79,000원을 이제 찍고 나서 한미약품이나 이제 그런 한미약품의 이제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그러나 그 녹십자셀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그 하반기에는 그 공장 증설에 따른 그 CMO 사업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녹십자셀이 가지고 있는 그 줄기세포 관련 치료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적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그 42,2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3주 정도의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매수 추천가는 한 38,600원 정도가 좋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43,000원을 돌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6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해 개선에 따른 수혜가 그 포스코가 주도주로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국발 이제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체질 개선이 철강 수요에 대해서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포스코가 거기에 대한 그 수혜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중국발 이제 포스코가 열형 관련해서 그 별도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이제 열형 관련해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포스코에 대한 펀더멘탈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반기에도 주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지금 33만 원 정도에서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급등 시기가 아니고 이제 조정 시기인데 약간 한 8주 정도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위에 매물대인 36만 1,000원만 돌파하게 된다면은 거의 한 45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 밑에 이제 조정을 줄 때 한 31만 6,000원 정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할 법만한 종목입니다. 예, 다음 보실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네. 예, 최근에 그 비철 금속 관련해서 중국의 이제 정책에서 공급을 조절해서 그에 따라서 그 글로벌 원재재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고려아연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국이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공급을 조절함에 있어서 그 고려아연이 그 열형 관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비철금속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그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그 전 고점인 51만 6천원을 그 뚫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강한 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5만 7천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좀 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수 추천가는 일단 50만 5천원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요. 목표가는 57만원 정도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그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이죠. 거기에 그 급등에 따른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또 하반기에는 그 D램 관련해서 가격 인상을 최대 19%까지 한다는 좀 이제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삼성전자가 D램에 관련해서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수요보다는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또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D램 관련해서 가격적인 이제 이슈가 있는데 공급가는 거의 상단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수요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에 따라서 D램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삼성전자 주가가 250만 원 돌파를 하고 한 적정 한 304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그 최근에는 그 삼성전자가 하반기 또 2018년 정도에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이제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IoT하고 클라우드의 이제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그 A5 평택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한 이유가 랜드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 건데요. 랜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8만 장에서 한 12만 장까지도 더 그 공장 그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종목의 경우에는 현재 그 약간 좀 추격 매수하기 물량 부담이 있는데요. 만약에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한 240만 1,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304만 원 정도까지도 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 권홍섭 연구원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업종 대표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의 투자 성향과 비슷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참고하시고 공부 후에 투자하시면 큰 손실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번에는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신 분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님께는 스포츠 서울을 좀 여쭤볼까요? 6458님께서 주셨고요. 3,520원에 비중 20% 들어가셨습니다.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스포츠 서울은 제 생각인데 아마 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문자, 좀 대포 폰으로 오는 문자 서비스를 받고 매수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서울이라든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제 뭐 무슨 호재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제 주가를 좀 올리는 그런 이제 세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00원 정도에서 그런 이제 큰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이제 개인들의 어떤 손절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인들만이 거래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상승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번 이제 보통 작업이라고 표현하죠. 작업이 들어오는 종목을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있지만 지금 시점은 사실 좀 언제 수급이 또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3,500원 정도면 사실 꽤 많은 손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홀링 하시면서 좀 수급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려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시점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비중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고 좀 좋은 종목으로, 시간은 걸리지만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올바르게 대응하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스포츠 서울 지금 분석해 드린 거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4477님께서 LG를 83,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8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중은 20%, 대응 전략 여쭤보시네요. 권홍섭 연구원님. 네, 이 동사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주 회사로서 지분법 이익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매수를 하신 가격이 약간 좀 상단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해서 좀 계속적으로 스윙을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최근에 그 86,000원 최근 고점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뒤에 86,000 상단을 돌파만 한다면 한 9만원, 10만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하시고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LG에 대한 투자 의견 권홍섭 연구원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지금 뭐 LG화학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뭐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장중에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상으로도 이 기관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수급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이유 자체는 기존에 이 LG화학의 화학 사업부들이 지속적으로 이 실적에 있어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이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수급 자체도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LG화학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 세계 글로벌 탑3 안에 있는 뭐 전기차 관련한 이 배터리 종목으로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투심 보여주고 있고요. 이 화학 쪽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도 분위기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매수 가격 뭐 지금 자리에서 뭐 현재 가격 잡으셔도 뭐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고요. 예, 목표 가격은 45만 원, 손절 가격은 3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G화학의 주가는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지금 39만 원 초반선에서 움직이는데 45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제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5위는 이제 동훈아나텍 먼저 보겠습니다. 네. 동훈아나텍을 말씀드린 포인트는 역시 그 휴대폰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 칩, 아까 말씀드린 자동 초점 칩에 대한 수요 증가, 이게 그 수요 증가와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장화에 대한 핵심 칩으로서 동훈아나텍이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해서 제가 8월 24일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 긴 양봉과 그리고 뭐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2%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는 이어나갈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 지금 갤럭시 노트 8도 굉장히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 굉장히 잘 매출 부분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세는 더 이어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초점 칩에 대한 수요, 아까도 이제 삼성전기 MLCC의 고부가 정도의 MLCC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동훈아나텍의 어떤 자동 초점 칩에 대한 이 칩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영역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고급 기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단가도 굉장히 세고요. 그래서 동훈아나텍의 어떤 단가와 매출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증권가에서는 내년도 실적이 더 좋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사업도 올해는 기대감이지만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온 업체들이 많아질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와 결합된 자율주행차가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업종, 전기차, 자율주행차, 반도체, 지금 향후에 대세가 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관련된 업체 중심으로 주식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KMW 한번 보겠습니다. KMW는 역시 그 5G 관련된 업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정책 5G 네트워크 관련 정책 최대 수혜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KMW가. 그래서 지난 7월 6월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시점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실적이 가시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스프린트사로부터 매출 증가가 본격화되고 있고 올해의 17년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 본격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블랙홀 필터 포함 일본향 매출의 어떤 계속적인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시점보다는 내년도가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일단 보시고 KMW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오롱 한번 볼게요. 코오롱도 보시면 역시 바이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수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다양한 요즘에 뭐 코오롱 머터리얼이라든지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코오롱 생명과학 등 굉장히 관련된 화학 업종도 좋고 바이오도 좋죠. 그래서 이제 코오롱을 택한 이유는 역시 관련된 어떤 주가에 비해서는 지주회사가 아무래도 저평가된 그런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오롱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가 양봉이 나온 시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냐면 9월 1일 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이 썩 양호하다 볼 수는 없지만 아직 이평선을 깨지 않고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미국 바이오 자회사 티슈진이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했죠. 티슈진이 상장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지분 가치가 많은 코오롱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9월에 열리고 10월, 11월에 지주회사 관련된 법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과거에 5월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신정부의 지주회사 정책법에 의해서 그런 관련된 기대감이 있어서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자회사에 대한 강제 배분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라는 평가와 함께 지주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이제 그닥 좋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률의 확대라든지 지주회사의 개편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10월, 11월에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좀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지주회사 관련된 회사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일단 코오롱을 가지고 와봤고요. 네. 두 번째, 퓨전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관련된 업체가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퓨전 데이터도 가상화폐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왜 지금 시점에서 추천을 드렸냐,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두 가지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언제죠? 그때가 7월인가요? 8월 초순에 한번 약한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8월 23일 날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현재 거래량의 어떤 바닥을 보이면서 이제 주가 좀 빠지고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현재 어떤 들어온 세력들이 아직 이탈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주가를 밑으로 빼면서 거래량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가 급등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첫 번째 코리아 FT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 FT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역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그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양봉 윗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수급이 들어갔다가 끝에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씩 수급이 나아지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약하지만 바닥으로부터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자동차 섹터 워낙 이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씩 바닥 부분을 형성하고 있지만 조만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ADAS 칩에 대한 수요가 중국과 그다음에 다양한 외국에서 코리아 FT의 그런 신규 출시에 대한 물품을, 그런 기술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코리아 FT 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전기차, 반도체 섹터는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지금 총 10가지 종목을 모두 공개를 해주신 겁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전 종목을 봤고요. 이제 권홍섭 연구원님의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가 WTI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약간 좀 그 태풍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에는 석유화학 업종들이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LG화학이 이제 채소노지지만 하나케미칼도 굉장히 좀 좋은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케미칼이 이제 더 그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태양광 관련해선 수급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미국의 그 세이프가드 하기 전에 11월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태양광 수요가 긍정적으로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케미칼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태양광 부분에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최근에 그 태양광 소재인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하나케미칼 가격이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를 갱신할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주가 흐름이 진정 국면에 들어오고 조정 구간에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37,55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도 한 5만 원까지도 그 급등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좀 그 조정을 줄 때 조금씩 한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최근에 그 LG이노텍이 아이폰 관련해서 아이폰 수혜주로서 이제 그 선호주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그 듀얼 카메라 채택과 그리고 이제 안면 인식 센서 탑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LG이노텍이 애플에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좀 그 여유가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그 JKW라는 그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를 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단 JKW는 그 자동차 전자 부품 중에서도 헤드램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LED 사업부와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해서 콜라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좀 로봇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174,000원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번 달에 조정을 계속적으로 거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17만 원 정도 밑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 한 18만 6천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 18만 6천 원만 이제 갱신을 해서 신고가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20만 원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형주로서 천천히 한번 매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이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최근 오르는 이슈는 전기차 관련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현대 기아차의 영향은 좀 저조할 것이다.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온시스템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부분에서도 이제 공조 시스템을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세계 한 점유율 3위 정도, 한 17% 정도를 이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그 중국발 이제 전기차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 2023년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온시스템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부품 가격 경쟁력도 좀 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12,000원 정도에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말씀드린 그 가격대인 11,000원 밑에서는 매집을 천천히 해보시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틀간의 단기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상승 흐름을 가게 된다면은 내일까지도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장중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종가 정도에서는 한번 매집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외국인들 수급과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기차 시장의 주도주로서 삼성 SDI를 꼽은 이유는 그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그 전지 관련된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 SDI가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다른 전기차 테마 관련해서는 급등하는 흐름이 보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안정적이고 그리고 매출이 꾸준한 삼성 SDI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 SDI가 향후에 그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출하량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매집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28만 5천 원 정도 에서 이제 거래가 18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19만 5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 일단은 여기가 그 전고점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제 3차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그 전고점인 21만 원까지도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네. 그 녹십자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약 관련된 주로서는 이제 녹십자 홀딩스가 좀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 녹십자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인 녹십자하고 녹십자 랩셀, 녹십자셀, 이런 녹십자 웨빙 같은 굉장히 좀 이제 튼실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일단 녹십자의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캐나다 백신 공장 가동 이슈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또 미국 FDA 그 면역 글로불린에 대한 약에 대한 FDA 허가가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녹십자가 제약 중에서는 좀 차세대 선호주로 좀 꼽힐 수도 있고요. 녹십자 셀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진단 사업, 유전자 진단 사업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녹십자 셀이 이제 이뮨셀 LC와 달리 유전자 진단 사업에서도 좀 매출이 많이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녹십자 홀딩스가 이런 지분법 이익에 의해서 차선호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차선호주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35,6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4만 원이지만은 그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5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그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권홍섭 연구원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추천주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SE-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뒤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포트폴리오 수익률 점검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먼저 8월 17일에 주셨던 한온시스템이 오늘 장중에 5%나 더 오르던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 가까이 수익이 나고요.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5종목은 모두 목표가 달성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이고, 일진 디스플레이, 사마콘덴서,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고수익을 기록 중에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도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 내 있는데요. 9월 5일에 주셨던 한솔테크닉스 오늘장 2%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지금 보유 중이시고 4%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주셨던 종목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9월 11일 어제 주셨던 이현제약이 어제 장중에 17%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 지금 어제 매수가 대비해서 5.5%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점검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오늘의 필살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조언 한 말씀 여쭤볼게요. 예, 시장이, 또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보다시피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힘듭니다. 시장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미리미리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겠고요. 보면은 공격적 매수가 27,776이 이제 지지선이 됩니다. 거기서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준다면 상방으로 보시고요. 혹시나 항생지수를 보수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 27,956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는 오늘 짧게 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서울경제TV에서 방송을 하니까 그때 오시고요. 횡보로 보겠고요. 공격적 매도가는 48.49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밑에서는 47.82가 매수,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을 보겠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공격적 매도가 1335.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방. 안정적 매도를 또한 안 오면 안 사겠다는 사람들, 금을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안정적 매도가 1338.2에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선 하방, 매도로 보고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겠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공격적 매도가 1.19830에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 하방으로 보시고요.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유로FX 안정적 매도가 1.19915에서 저항, 그 부분에서 하방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고 매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공격적 매수가 2479.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또한 S&P를 매매하고 싶지만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 2474.25에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매수로 보고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국내 시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조언 한 말씀 여쭤볼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필살 종목 공개도 해주십시오. 예, 코스피 3일 연속 얘기했던 2354.16이 지지가 되고 지속 상방이 되면 이제는 상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중으로 2354.16이 깨질지 안 깨질지를 좀 지수를 보시고 종목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나 깨지면 2312.72까지 본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번 주 중에 2382.72가 코스피가 왔을 때 거기에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돌파 못하면 다시 하방이겠고요. 돌파하면 이제 상방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갖고 와주시면서 2382.71을 완전히 돌파해서 상방이 될 때는 물량을 이제부터는 실어도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물량을 실지 말고 기존 종목만 대응해 주시고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지수를 다시 참고해드리면 307.95가 지지가 된다면 상방이라는 뜻이고요.
혹시나 깨지면 302.05까지 봅니다. 자, 또한 313.0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현재 311.90 찍고 지금 내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313.05와 저항이고요. 혹시나 돌파하면 상방. 코스피랑 선물을 말씀드린 거는 약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아침 원래 8시 40분에 방송했을 때는 만약에 좀 좋았을 텐데 지금 필사의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일진 다이아인데요. 아침에 바로 18%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자, 필사의 종목은 어찌됐든 일진 다이아 종목 코드 081000. 자, 이 종목은요, 주요 사업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분말과 소결제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와 그 연관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 유일합니다. 자,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5%나 증가한 279.9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25.3% 증가한 2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11.9%나 상승한 16.2억 원이고요. 지금 이거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가 제시하는데 원래는 여기 보면 시장에 시작하자마자 그죠? 보시다시피 19,250원입니다. 근데 지금 21,900원, 22,350원까지 올랐습니다. 맞춰서 좀 대응해 주시고요. 어쨌든 매수가는 현재가 19,250원이었고요. 목표가 29,900원입니다.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손절가는 16,800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시간 텀이 있다 보니 좀 필사의 종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진 다이아는 지금 시점에서 따라 사면 좀 위험하겠죠, 대표님? 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위험하고요. 만약에 사고 싶은 분들은, 시가, 19,250원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한 21,150원대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벌써 목표가 20% 수익 돌파했고요. 지금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면 안 되고요. 19,250원에서 21,150원 부근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종목은 많습니다. 시청자분들 자신있게 또한 관망하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가 초반에 2,370포인트, 코스닥은 660선을 터치했다가 지금은 소폭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